쓰레기 매립장에 묻혀버리던 쓰레기를 대체 연료처럼 활용하는 시설이 전국 두 번째로 대구에 들어섭니다. 아파트 하자가 유난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LH가 하자 보수에는 너무 소극적입니다. 경주시가 수백억 원을 들여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신라 왕경 복원 사업이 문화재위원회의 반대로 추진이 어렵게 됐습니다. 명사 심리로 유명한 경북 동해안의 백사장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에만 축구장 10배 이상의 면적이 해안 침식으로 유실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4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오늘은 때이른 더위를 식혀줄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이 19도에서 22도 분포에 머물겠는데요. 이도 잠시 내일부터는 다시 고온 현상이 나타나 더워질 전망입니다.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은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하루 만에 기온이 8도 이상 뚝 떨어지면서 시원하다 못해 약간은 서늘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요. 너무 얇지 않은 옷으로 챙겨 입으시고 나가실 때 우산도 꼭 챙겨 나가셔야겠습니다. 이 비는 대구와 경북 지역은 아침부터 늦은 오후까지 내리겠고요. 울릉도와 독도는 강한 바람을 동반한 비가 낮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최고 20mm가량 정도입니다.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렸던 어제 대구는 30.6도까지 기온이 크게 올랐는데요. 오늘은 8도가량 뚝 떨어지겠고 안동도 19도 선에 머물면서 한낮에도 제법 선선하겠습니다. 비가 그친 내일부터는 다시 30도 안팎의 더위가 찾아오겠고 당분간 대체로 맑고 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부분 매립하던 쓰레기를 대체 연료처럼 활용하는 시설이 전국 두 번째로 대구에 들어섭니다. 생활 쓰레기를 태워서 증기와 온수를 얻은 뒤 공장과 아파트에 공급하는 건데 준공을 앞둔 대구 그린 에너지 센터를 김철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방천리 매립장 앞에 거대한 공장 같은 건물에서 마무리 공정이 한창입니다. 몇 달째 시험 가동하고 있는 설비는 가정에서 배출된 생활 쓰레기를 에너지화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분리기에 넣으면 불에 타는 것과 타지 않는 것으로 나뉩니다. 철은 자력 선별기, 비철은 비철 금속 선별기에서 걸러지고 최종 고발열량의 폐기물은 SRF, 즉 연료를 만들어서 연소 후에 처리하게끔 되어 있는. 대구시의 하루 생활 폐기물 배출량은 950톤. 이 가운데 600톤이 이곳으로 들어와 SRF, 즉 고형 연료로 쓰입니다. 쓰레기를 태워 발생한 연로, 대운물은 인근 아파트 단지에 공급되고 뜨거운 전기는 비산염색단지와 서대구공단으로 공급됩니다. 여기서 생산되는 온수와 전기는 비산염색공단을 비롯한 아파트 단지 등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연간 110억 정도의 매출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두 2,100억 원의 시설비 가운데 민간 투자 1,300억 원은 해마다 발생하는 수익으로 15년 동안 갚아나갈 예정입니다. SRF 시설이 오는 7월부터 정상 가동되면 한계에 다다른 매립장 수명도 19년 이상 늘릴 수 있어 환경도 지키고 수익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지역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하자를 해결해달라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 LH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서 LH가 졌는데 이번에는 LH가 배상 금액이 많다면서 항소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관희 기자입니다. 대구 달성군에 있는 LH가 지은 762세대 아파트 지하주차장. 천장에서 물이 새면서 장마철이 아닌데도 습기가 가득합니다. 콘크리트에서 새어나오는 물 때문에 천장 곳곳에는 종유석 마냥 긴 덩어리가 생겼습니다. 차량 부식이나 변색이 우려돼 주차장은 텅 비었고 어쩔 수 없이 주차를 해야 하는 차에는 비닐막을 씌워놨습니다. 2001년 공공임대 때부터 이런 하자가 발생했지만 LH는 물바지관만 천장에 어지러이 설치했을 뿐입니다. 이 주장 이런 집에 못 살겠다 해서 이사간 주민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도 주택공사에서는 지금도 변명으로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 분양 전환 뒤에도 주민들은 하자 보수 민원을 넣었지만 LH 측이 들어주지 않자 2010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LH는 분양 전환된 임대 아파트에는 하자 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2013년 1심에서 법원은 하자 보수 비용 14억여 원을 주민들에게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LH는 이번엔 지하주차장 누수를 하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항소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금액에 대해서 판단이 조금 이제 저희는 이제 이견이 있어서 한번 이심을 통해서 판단을 받아보는 걸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LH가 최근 5년 동안 공급한 아파트 32만 세대 가운데 하자 발생이 6만 9천 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수를 다 해가지고 분양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바로 시간만 때우다가 분양 전환해버리니까 이거는 국가 공기업으로서 또 도덕적 해이를 넘어서 정부의 분쟁 조정이 신청된 아파트도 LH가 가장 많은 데다 하자 보수마저 인색해 공기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각종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흙먼지 탓에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느슨하고 애매한 비산먼지 단속 법규도 주민들의 불편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포항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입니다. 산 하나를 통째로 드러내고 건물을 짓기 위해 굴삭기와 덤프트럭이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주변에는 이미 아파트와 상가가 빼곡히 들어선 상황. 주민들은 아무리 닦아도 흙먼지가 사라지지 않는다며 고통을 호소합니다. 이제 호흡에 있어서 일단 제일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요. 매장 청소든 판매하는 데 있어서든 숨쉬기가 좀 많이 불편한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에다 공사장 비산먼지까지 더해지면서 공사장 인근 주민들이 겪는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KTX 포항역사 인근 택지 개발 지구도 땅을 파헤쳐 놓아 거대한 황무지 같습니다. 바람 부는 날이면 사막처럼 먼지가 날립니다. 시청의 하소연에도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먼지 측정을 하긴 하되 먼지 측정이 많다 적다 이런 기준치가 전혀 없답니다. 현 법상. 그러니까 이게 먼지가 많아도 사실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애매한 단속 법규도 문제입니다. 대기환경보존법에 따르면 흙을 야적할 경우 최고 높이의 3분의 1 이상 방진벽을 설치해야 하는 규정이 있지만 포항 우연동처럼 산을 깎을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 흙을 씻거나 내리는 장소 주위에 물 뿌리는 시설을 설치해 다시 흩날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나와 있지만 물을 뿌리는 양이나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규가 애매하다 보니 시청에서도 먼지 안 날리게 신경 쓰라는 선에서 행정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망을 좀 더 친다든지 요금을 더 배치한다든지 저희들이 다른 먼지를 최대한 억제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짓기 전 교통 영향 평가를 하는 것처럼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 철저히 심의하고 관련 법규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밤사이 대구 압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오늘 새벽 3시 10분쯤 대구 압산 통신탑 인근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차 20여 대와 공무원 등이 동원돼 진화에 나선 가운데 소방 헬기 2대가 출동한 뒤 새벽 5시 50분쯤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소방과 산림당국이 현재 잔불 정리를 하고 있는 가운데 1000제곱미터의 산림이 불에 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연, 절주, 여기에 규칙적인 운동까지 이 세 가지를 해야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데 잘 실천하고 계신지요? 지난 8년 동안 건강조사 결과를 분석했더니 흡연과 과음은 여전하고 신체 활동은 오히려 줄어서 건강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의 조사 결과 보시죠. 김건엽 기자입니다. 경북의 남성 10명 중 4명 이상이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8년 전보다 많이 낮아졌지만 그래도 전국에서 2번째로 높습니다. 2번 하다가 실패해가지고 더 골초됐습니다. 특히 먹고 난 뒤에 제일 생각이 많이 나죠. 시군별로 보면 봉화가 전국에서 흡연율이 가장 높고 의성은 2번째입니다. 담배값 인상과 금연 정책에도 불구하고 흡연율은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한 주에 이틀 이상 한 번에 소주 7잔을 넘게 마시는 고위험 음주율도 봉화는 전국에서 4번째로 높습니다. 다른 지역도 대부분 8년 전보다 과음 비율이 더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규칙적인 신체 활동 실천율은 대부분 하락했습니다. 흡연과 과음을 하면서 신체 활동은 오히려 줄어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겁니다.
음주 흡연은 줄이고 규칙적인 운동은 계속 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으며 정밀 대책은 저희들 전문기관과 협조해서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금연과 절주, 걷기를 모두 실천해 건강관리를 잘하는 성인 비율은 서울이 가장 높고 경북은 서울의 절반 수준으로 건강관리를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농촌 지역에서도 스트레스를 느끼는 경우가 25% 안팎으로 비교적 높고 우울감을 경험한 이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 도시와 농촌 간 또 지역 간 건강 격차가 드러나면서 맞춤형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경주시가 수백억 원을 들여 신라 왕경 복원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데요. 문화재위원회에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신라 왕경의 원형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복원을 할 경우 문화재가 오히려 훼손될 수 있다는 겁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라 왕궁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월성 발굴 현장입니다. 지난해 대통령이 다녀가며 힘을 실어줬고 올해도 8대 신라왕경 복원 사업에 647억 원이 투입돼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발굴 조사에 그치지 않고 월성 성벽과 물루, 해자 등 복원 사업에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월성 왕궁 안에 있는 그 문루를 문이 한 3개 정도 먼저 우선적으로 발굴해서 그게 착공을 해서 문부터 일단 준공을 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같은 신라시대 건축물 복원 사업에 대해 제동이 걸렸습니다. 문화재위원회 합동분과위원회는 지난 11일 신라왕경 핵심 유적 복원 정비 기본 계획안에 미비점이 많다며 서류 접수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문화재위원들은 신라왕경의 원형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건축물 복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잘못될 경우 세계문화유산에서 삭제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고고학계 복원이라는 것은 확실한 그 지상 건축에 대한 설계도가 있을 때는 가능하지만은 현재 아마 신라문화 유적에 대해서는 고정된 설계도가 없기 때문에 향후에 추진하는데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월성 발굴이 조급한 일정으로 진행돼 왔고 황용사 역사문화관이 유적 훼손 논란에 휩싸이는 등 신라왕경 복원 사업 전반에 대해 그동안 참아왔던 학계의 불만이 터져나왔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주시는 문화재위원들을 대상으로 오는 7월 현장 설명회를 열고 계획안을 보완해 예정대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 이웃님들을 한번 모시고 7일경에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그 관련 의견들을 반영하여 한 9월경에 종합 기본 계획을 수정해서 보고할 그런 계획입니다. 경주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신라왕경 복원 사업이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명사심리로 유명한 경북 동해안의 백사장들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에만 축구장 10배 이상의 면적이 해안 침식으로 유실됐는데 전국적으로도 경북 지역이 그중에서도 포항이 가장 심각했습니다. 보도에 장성훈 기자입니다. 동해안 최대 피서지인 포항 월포의 수욕장. 고운 모래가 끝없이 펼쳐졌던 백사장은 수년 전부터 상당 부분 자갈밭으로 변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해마다 피서철이 임박하면 자갈밭에 모래를 집어넣어 백사장 정비 작업을 한 후에야 해수욕장을 개장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데인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한여름 되면 피서객들이 전국의 피서객들이 다 오는데 너무 침식이 돼가 자갈뿐이니까 참 보기에 많이 안 좋죠. 경상북도가 지난해 연안 39곳을 선정해 침식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난 한 해에만 축구장 10배가 넘는 면적 25톤 덤프트럭 7천여 대분이 사라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포항과 경주, 영덕 울진에 걸쳐 백사장이 줄지 않은 곳은 없었는데 그중에서도 포항이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특히 경북 동해안은 침식 위험으로 분류되는 CD 등급이 전체의 80%를 웃돌아 전국 최고라는 오명을 안았습니다. 이렇게 연안 침식이 가속화되는 건 항만과 방파제, 관광용 친수시설 등이 무분별하게 설치돼 해류와 모래의 이동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해안 침식의 원인이 무리한 항만 개발로 드러난 이상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각종 마리나항 개발이나 항만 개발들도 전면 재검토해야 되고. 전문가들은 연안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경우
앞으로는 연안 침식 등 해양 환경에 미칠 영향까지 면밀히 분석해 허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최근 경상북도와 대구 한의대가 경산의 화장품 등 K-뷰티 산업을 키우기 위해 중국 상하이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국내 최초의 화장품 대학 설립이 가시화되고 중국인 2,000명이 지역을 방문하는 등 그 후속 조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화장품 학과를 개설한 대구 한의대학교. 최근 교육부의 프라임 사업에서도 화장품 제약 분야 선도 대학으로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양리와 피부 미용, 소재 등의 제약과 화장품 공학, 디자인 분야를 더해 화장품 단과 대학으로 조성해 내년부터 첫 신입생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연구 인프라와 그다음에 그 현장 실무형 그 교육 시스템과 R&D 특구의 입주 예정인 기업의 취업과 연계되는 입체적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화장품 단과대학은 경상북도가 오는 2019년 완공할 예정인 글로벌 코스메틱 비즈니스 센터, K-뷰티 전용 화장품 특화단지와 연계해 K-뷰티 산업 활성화를 견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산 화장품 특화단지에 대규모 공장을 짓기로 한 중국 신생활그룹도 투자에 속도를 내고 있고 오는 10월에는 중국인 직원 2,000명을 대구 한의대에 보내 교육시키기로 했습니다. 오는 2019년까지 3년간 2만 명이 다녀갈 계획입니다. 인프라 확충과 기술 개발 및 교육훈련 사업에 투자를 확대하여 경산 지역을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의 메카로 집중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산 화장품 특화단지 입주를 확정지은 기업체는 30여 곳. 경산 K-뷰티 산업이 내수와 관광 등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지난 2009년부터 2년 동안 중국에 숨어있던 조희팔에게 약 5억 5천만 원을 준 혐의로 사업가 52살 김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조희팔이 중국으로 도주하기 전 조희팔로부터 범죄 수익금 30억 원을 받아 숨겨왔던 김 씨는 조희팔의 아들에게 3억 원을 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한 유사수신 사기 피해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8억 5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피해자 채권단 간부 49살 양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메르스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경상북도가 감염병 관리 대책을 강화했습니다. 경상북도는 국가지정 음압격리병상을 기존의 7개 기관 61병상에서 13개 기관 78병상으로 늘리고 포항, 안동, 울진 의료원 등 공공병원의 음압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21억 8천만 원을 투입해 기본 실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시군보건소와 31개 응급의료기관에도 선별진료소, 음압 에어텐트, 열감지 카메라 등 감염병 관리 장비 구입에 29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또 역학조사관 2명을 신규로 충원하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군보건소에 연결된 표준화된 방역 시스템도 도입했습니다. 법무부가 김우현 대구고검 차장검사를 신임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이번 인사는 편법 주식 취득 논란을 빚은 진경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발령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대구고검 차장검사의 후속 인사는 아직 나지 않았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16학년도 수능 성적을 분석한 결과 대구가 전국 최상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는 국어 A형과 B형 모두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2위를 기록해 A형은 지난해와 같았고 B형은 4위에서 2단계 올랐습니다. 수학 A형은 지난해와 같은 3위, 수학 B형은 3위에서 4위로 떨어졌고 영어는 2위였던 것이 1위로 올랐습니다. 학생 수가 적은 제주를 제외하면 대구는 국어 A와 영어에서 가장 높았고 국어 B와 수학은 광주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 강화를 위해서 107억 원을 들여 유치원과 초중 고등학교 급별 학교급별 안전체험시설을 2018년 9월까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안전체험시설은 생활안전과 교통안전 등 7대 안전교육 영역에 화재와 지진, 성폭력 안전 등 15종류의 체험 공간을 설치합니다. 유치원생 체험 공간은 유아교육진흥원의 부속으로 초등학생은 팔공산 수련원, 중학생은 낙동강 수련원, 고등학생은 해양 수련원의 시설을 확충해 혼잡을 피하고 교육 효과도 높일 계획입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 경북 지역 사업자들이 분쟁 조정을 의뢰한 사례는 110여 건으로 이 가운데 88%가 조정에 성공했습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산하기관으로 가맹사업과 하도급, 대규모 유통거래 등 5개 분야에서 사업자들 사이 불공정한 거래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조정을 통해서 구제해줍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분쟁 조정은 무료로 신속하게 진행돼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다며 지난 한 해 대구와 경북에서는 25억 원의 경제적인 성과를 얻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상북도가 군위군과 함께 추진한 딸기 연중 생산을 위한 다단계식 재배 시스템 구축 사업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한 2016년도 농식품 ICT 융복합 모델 개발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 사업은 태양광으로 실내 온도를 맞추고 LED 형광 등을 갖춘 재배실에서 연중 딸기를 생산하며 온도와 습도, 공기 순환 등 일체 영농을 자동화 시스템으로 해결합니다. 오늘은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하루 만에 기온이 8도 이상 뚝 떨어지면서 시원하다 못해 약간은 서늘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요. 너무 얇지 않은 옷으로 챙겨 입으시고 나가실 때 우산도 챙기셔야겠습니다. 이 비는 대구와 경북 지역은 아침부터 늦은 오후까지, 울릉도와 독도는 강한 바람을 동반한 비가 낮부터 시작되겠고요. 예상 강수량은 5에서 최고 20mm가량 정도입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흐린 모습이고요. 우리 지역은 오늘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벗어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22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기온도 22도 선에 머물겠고요. 경북 남서 내륙 지역 낮 기온 19도에서 21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21도고 낮 기온 19도로 아침보다 오히려 더 낮겠습니다. 포항과 경주의 낮 기온 22도 예상되고요. 낮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를 일겠습니다. 오늘 비가 그치고 내일부터는 다시 30도 안팎의 더위가 찾아오겠고요. 맑고 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